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내신 기말 대비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뭐 2주 만에 보는 학생들도 있고 계속 봐오는 학생들도 있고 지난 중간고사라든지 5월 모의고사는 좀 어땠어요, 다들? 다들 괜찮게 봤습니까?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중간이 난이도가 조금 쉬웠던 편이었어서 아마 기말 쪽에는 난이도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현재 예상 중이에요. 그래서 실제 엄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1등급이 이산에서 안 나왔죠. 없었죠. 100점이 8명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2등급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번 중간고사가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좀 쉽게 나온 편이었어요. 심지어 뭐 세나나 뭐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좀 쉽게 나오고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는 학생들의 이제 성적 변별력을 위해서 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도 그 독서 지문을 같이 넣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독서 지문에서 조금 더 변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좀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최악의 상황, 정말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놔야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유념을 하면서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무려 지금 시험이 끝난 지 이사는 3주가 지났는데도 그 지문 2개밖에 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내신 지문 2개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계속 모의고사가 반영되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5월 모의고사도 이참에 그냥 빨리 분석을 한번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5월 모의고사 화법 작문 부분도 오늘 같이 수업에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이 부분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기말고사 준비를 첫걸음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부터 펴보도록 합시다. 자, 장문 지문이죠. 그렇죠? 자, 다음은 장문 상황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장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죠. 자, 장문 과제를 보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을 작성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바로 뭐다? 일단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은 주장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논설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한 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바로 뭐다? 밑에도 나와 있지만 예상 독자가 땡땡 한옥마을 발전위원회장 님이라고 콕 집어서 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건의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죠? 늘 얘기를 했지만 건의문의 특징은 그렇죠? 구체적인 독자가 정해져 있는 글이다 라는 거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한옥마을에 살면서 지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 땡땡땡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늘 하듯이 그쵸? 항상 보던 맛이죠. 그쵸? 자, 여기서도 바로 건의문이기 때문에 첫인사와 자기소개를 하게 되죠. 실제로 뭐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건의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독자가 정해져 있는 글입니다. 근데 나는 상대방의 정체를 아는데 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은 굉장한 무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발표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뿐만 아니라 소리. 자, 이런 건의문을 작성을 할 때도 자신을 이렇게 밝히는 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조선시대의 종가, 살림집, 정사와 정자, 서원과 서당, 그리고 주변의 농경지와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우리 마을은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지난 시대의 문화적 전통을 현재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유산뿐 아니라 많은 의뢰, 놀이, 저작, 예술품 등 수많은 정신적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고생들이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하거나 가족 단위의 탐방객들이 찾기도 합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처음 부분 첫인사를 끝내고 그 이후부터 첫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땡땡 한옥마을의 그렇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현재 상황은 바로 뭐다? 이 한옥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 그렇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 그 외에도 유무형의 무형 유산이 많은 그러한 마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 그렇죠?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이제 이름 있는 그렇죠? 그런 마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라고 하는 거 이제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뭡니까? 접속 부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마을을 방문한 탐방객들의 반응이나 후기를 보면 불만족스럽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학생이 처음에 바로 뭐다? 우리 마을의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불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는 마을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땡땡 한옥마을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 그래서 지금 건의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학생은 바로 무엇을 했다?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함으로써 바로 어떻게? 바로 건의문의 내용에 대한 그렇죠? 신뢰성을 높여주는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대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마을 체험 및 탐방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정보 제공이 불친절하다, 직관적이지 않다, 체험 프로그램이 진보하며 개성이 없다 등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으며,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바로 뭐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알 수 있었으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본 후에 그 방안에 대해 발전위원회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직관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 바로 건의 내용 첫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생이 주장하는 건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다? 직관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지금 이 대안은 바로 뭐다? 위에서 얘기했었던 정보 제공이 불친절하고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안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마을 입구에 관광 안내소가 있기는 하지만 안내소에 들어가야지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안내소 앞에 마을 지도를 만화 지도 등의 형식으로 흥미롭게 제작하여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건의 내용 1번을 실천하는 그 뭐죠? 대안의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뭐다?
관광 안내소 앞에 마을 지도를 만화 지도 등의 형식으로 흥미롭게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자. 자, 이 이제 뭡니까? 건의문을 쭉 살펴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실제로 이 건의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거 봅시다. 또한 마을 입구뿐 아니라 중요유산 앞에 유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형물을 전시하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안의 예 두 번째로는 바로 뭐다? 중요유산 앞에 유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형물을 전시하자. 자, 이것이 두 번째 예시를 든 거죠. 자, 그리고 특성 있는 체험 활동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건의 내용 두 번째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바로 특성 있는 체험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한복체험, 떡매치기, 투고놀이 등의 활동은 전통문화시설이면 어디에나 있는 다소 진보한 활동입니다. 그 말은 기존의 지금 활동들이 어떻게? 요것들이 지금 기존에 해오던 건데 투고놀이 등, 그렇죠. 이거는 바로 기존 체험 활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존 체험 활동은 어떻다? 전통문화시설이면 어디에나 있는 다소 진보한 활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 진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만이 가진 특색과 결합된 개성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 이 부분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제 대안의 예를 들겠다, 예시를 쓰겠다 하는 거죠. 자, 마을 고택의 편에 따라 써보기, 종가에서 전해지는 유쿤을 패러디한 가훈 만들어보기, 배려와 나눔을 의미하는 작은 쌀통 제작하기 등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요즘의 유행을 반영하여 스탬프 투어,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골목 투어 등의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쵸? 바로 뭐다? 자, 개성 있는 체험 활동, 그쵸? 활동 프로그램의 예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두 가지의 건의 내용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직관적이고 흥미로운 그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자. 그래서 그에 대한 예로서 마을의 만화지도 형식으로 마을 지도를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유산에 대한 설명과 모형물을 전시하자.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바로 뭐다? 특색 있는 체험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예로서 마을 고택의 편액을 따라 써보기 등등 쭉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학생이 발표하는 방식은 주장,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주장하고 다시 예시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발전위원회에서 여러모로 애써주신 덕분으로 그동안 우리 땡땡 한옥 마을에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문단. 자, 바로 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요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상대방의 노력에 대한, 그렇죠? 시하 혹은 칭찬,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상대에 대한, 그렇죠? 존중과 예의의 표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무 노력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끌어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건의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에 대한 내 의견이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당연히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문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앞에서 건의드린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1일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앞에 보면 받아들여진다면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억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다? 건의 수용시의, 그렇죠? 수용시의 기대 효과가 여기 기억 부분에 들어가야 알맞은 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설물 설치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비용이 더 들겠지만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게 된다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우리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시설물 설치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비용이 더 들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건의 수용 시 우려되는 점을 이렇게 들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다? 관람객들의 방문이 늘게 되면은 어떻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우리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기대 효과를 이렇게 제시를 한 후에 어떻게 이 우려되는 점을 불식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의 이런 의견이 수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학생의 건의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글로 넘어갑시다. 장문이라서 내용이 좀 짧아요. 그렇죠? 자, 다음 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글을 쓰기 전 학생이 작성한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새롭게 나오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독자 분석이나 이런 내용이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아예 지문에 이거를 포함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의 메모를 봅시다. 장문사항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바로 이 학생이 쓰는 글을 읽는 예상 독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멀티탭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는 글을 쓴다. 자, 그러면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뭐다? 멀티탭의 올바른 사용법. 이게 바로 중심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알리는 글을 쓴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다? 정보 전달이라는 것이고, 자, 목적이 정보 전달이면 이 글의 종류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설명하는 글, 즉 설명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요 한 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렇지? 자, 그럼 독자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좀 올려놓고 합시다. 요거는 자, 독자 분석. 그 일상생활에서 여러 종류의 전기용품을 자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니까 일상에서 여러 종류의 전기용품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대신에 반면에 자, 멀티탭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분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쓴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일상에서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전화, 이어폰 등 여러 종류의 전기용품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충전하기 위해 멀티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처음에 시작을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뭐다? 글을 쓰는 글쓴이 플러스 예상 독자를 다 묶어서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뭐다?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도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처음에 얘기한 걸 보시면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전화, 이어폰 등 여러 종류의 전기용품을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 멀티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이유가 여기서 지금 든 제품들이 하필이면 노트북, 태블릿, 휴대전화, 이어폰 이런 것들이야. 그치? 만약에 예상 독자가 어머니들이었다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게 나오겠죠. 그쵸? 즉 똑같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하나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이렇게 예상 독자를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그들에게 맞는 걸 예를 들면 훨씬 더 뭡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그를 이해하기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일상생활에서 여러 종류의 전기용품을 자주 사용한다는 특성을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여기서 학생들이 그렇죠. 자주 사용하는 그렇죠. 전자 제품을 예로 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나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합시다. 멀티탭은 콘센트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전기용품의 전원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멀티탭을 사용할 때의 장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멀티탭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멀티탭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는 멀티탭을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멀티탭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멀티탭을 편리하게 사용은 하고 있지만 멀티탭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바로 두 번째 특성, 그렇죠? 멀티탭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경각심은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방법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봅시다. 자, 얼마 전 땡땡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이 다치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쵸?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실제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멀티탭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학생들의 경각심, 그쵸? 쉽게 또 다른 어려운 말로 한다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공포소구라고 하죠. 공포심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화재의 원인은 오래된 멀티탭이었는데 문제의 멀티탭은 손상된 전선에서 합선이 일어나면서 불이 붙었다. 하필 멀티탭 주변에 먼지, 이불 등 가연성 물질도 많아서 불길이 크게 번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멀티탭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멀티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멀티탭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이어진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멀티탭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멀티탭에는 전격 용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모르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멀티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격 전압과 전류를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격 전압과 전류를 곱한 수치를 멀티탭의 전격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멀티탭의 전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전격 전압과 전류를 곱한 수치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전격 용량이란
제조자가 보증하는 전기의 사용 한도를 용량으로 표시한 것으로, 자, 여기서는 전격 용량의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전격 용량은 바로 뭐다? 제조자가 보증하는 전기의 사용 한도를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용어의 개념을 정의의 방식으로서 이렇게 뭡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표시한 것으로 기기가 허용할 수 있는 전기의 총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기기가 허용할 수 있는 전기의 총량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멀티탭도 전기용품이기에 정품 용량을 지켜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집에서 멀티탭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집에 나오는 멀티탭들 보면 전선이 굉장히 굵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알겠죠? 왜냐면 전기용품들을 사람들이 이제 점차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허용해야 되는 전기의 양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줄이 옛날처럼 얇게 나오면 오히려 불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격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굵은 전선을 사용한 멀티탭들을 요즘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멀티탭을 사용할 때에는 멀티탭에 표시된 전격 전압과 전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전기용품 소비 전력의 총합이 멀티탭의 전격 용량을 넘기지 않게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멀티탭을 사용할 때는부터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까지.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올바른 멀티탭 사용법 첫 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계산하기 참 힘들 텐데, 그죠? 집에서 머리 아프게 이걸 계산해 가면서 쓰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자, 특히 에어컨이나 냉장고처럼 소비 전력이 큰 전기용품은 멀티탭의 전격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탭의 전격 용량을 확인하고 그 전격 용량 내 수치로서 알맞게 전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멀티탭에도 사용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멀티탭의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문단의 처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멀티탭의 전격 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용기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멀티탭은 망가지지만 않으면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무엇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멀티탭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멀티탭이 있어도 뭡니까? 사용 기한이 있다는 거는 처음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보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 그냥 뭐 세월아 내월아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꽂아만 두면 알아서 작동하겠지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봅시다. 하지만 전기 관련 공공기관과 전기 분야의 전문가들은 멀티탭에도 권장 사용기한이 있다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다? 그렇죠? 반박하고 있다. 바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통념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의 방식이 바로 뭐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멀티탭의 권장 사용 기간은 최대 2년 정도이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권장 사용 기간을 정해주고 있죠. 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최대 사용 기간이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는 멀티탭은 기한 안에도 화재에 취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청소 등의 꾸준한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멀티탭을 청소할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콘센트에서 분리한 뒤 면봉이나 마른 천 등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망해를 덮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접지와 전선의 상태를 점검한 뒤 사용하고 기한이 되면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렇지? 자, 그래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바로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자, 올바른 멀티탭 사용법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뭐다? 멀티탭을 청소하는 방법. 그래서 점검한 뒤 사용까지.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멀티탭을 청소하는 방법도 이렇게 안전하게 청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제가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폭염과 한파로 전기 사용이 많아지고 전기용품들도 다양해지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전기용품을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멀티탭의 올바른 사용법을 잘 알고 유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재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사용법의 중요성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화재의 위험은 언제 어디든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그렇죠? 자, 뒤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지문하고 문제를 또 실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선생님이 한 5분, 1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후딱 풀어보고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아마 한 5분 정도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다 분석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5분 뒤에 요거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풀어보도록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6번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두 개 지문 문제 다. 다 풀었어? 다 풀었습니까? 좀 안 푼 학생들 있긴 한데 2분만 더 주도록 할게요. 2분 뒤에 풀이하도록 합시다. 쉽죠? 내신도 이렇게 쉽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 풀었죠? 그렇죠? 자,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글 바로 한옥마을 그 뭡니까?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탐방객의 반응이나 후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죠. 자, 실제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먼저 문제를 인식하게 된 상황이 바로 뭐였다? 탐방객들의 불만족, 그렇죠? 후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바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이 글을 쓴 학생이 바로 뭐다?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글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문제가 제기하게 된 배경이 된 게 바로 탐방객들의 불만족 후기다라고 하는 거는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2번 건의 대상에 가치를 부각함으로써, 그렇죠? 건의 대상에 가치를 부각한 부분은 바로 어느 부분? 1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을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유무형유산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역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건의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비교 및 검토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틀린 게 바로 이거죠. 비교 및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글에서 그 뭡니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뭐였다?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뭡니까?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하려면 어때? 이 대안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고 이 대안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저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안을 비교했을 때 뭐 이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돼야지 3번 선지가 우리는 올바르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4번. 예상 독자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건의 수용에 따른 새로운 수익 창출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다?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바로 끝문단의 내용으로서 바로 기대 효과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기대 효과가 새로운 수익 창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번.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건의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쵸? 자,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로 바로 뭐다? 굉장히 내용이, 그 설치물의 내용이 안내가, 정보가 부족하다. 그쵸? 부족하고, 그쵸?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참신하지 않다, 창의적이지 않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바로 뭐다? 새로운 게시물을 설치하자 라고 했었고 그에 대한 예로서 제시된 게 바로 만화 지도, 그렇죠? 지도, 그 다음에 유산, 설명 및 모형물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체험 활동이 진부하다 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뭐다? 참신한 체험 활동을 만들자라고 했었죠. 뭐 그에 대한 예는 좀 많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운을 뭐 패러디해서 써본다든지 지금 시간이 벌써 1교시 끝나가는데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맞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자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화법에서는 바로 뭡니까?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은 장문에서는 글쓰기 방식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시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아까도 늘 강조했었죠. 이 글은 예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 대상의 특징을 역사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역사적 측면으로 대상의 특징을 분석했다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은 바로 뭐다? 땡땡 한옥마을이라고 그러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땡땡 한옥마을의 특징을 역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거 1번 문단에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바로 뭐다? 문제 해결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오히려 올바른 선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역사가 깊은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각각의 공간에 대한 인지도를 대조했다? 이런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마을에서 어디가 더 유명하고 어디가 덜 유명하고 이런 내용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차별화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뭐 자기 마을만의 그런 아까 체험 프로그램을 제시한 예들을 보면은 차별화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4번. 열거의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오히려 열거가 아니라 예시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자, 이거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조금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5번.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요구사항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도 그리고 자신이 요구한 요구사항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고 있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다음은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기획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기획에서는 우리가 기획 효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의 조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건의문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서술하는 게 좋아요. 그쵸?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쵸? 자, 단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공동체의 입장에서 서술해 보세요. 자, 그래서 조건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다? 조건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공동체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비슷한 어구를 반복하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뭐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비슷한 어구를 반복하는 표현을 사용해라. 요 두 가지가 바로 이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땡땡 한옥마을의 문화적 전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자, 일단 1번 선지는 기대 효과는 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다? 바로 반복하는 표현. 반복법 혹은 대꾸법 이런 것들은 앞소리 존재하지 않죠. X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2번 땡땡 한옥마을은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자, 이렇게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앞말의 끝말이 뒷말의 첫말이 되는 이러한 표현법을 우리는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지진인가? 그렇죠?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미래가 어울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요거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쓰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이 마을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마을이라고 아까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땡땡 한옥마을은 이미 등재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다? 본문 내용과 상충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2번도 역시 틀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본문 내용과도 상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공동체 입장에서 서술하라고 했는데 유네스코의 등재는 약간 국가적인 입장으로 볼 수가 있기도 해요. 알겠죠? 자, 3번 땡땡 한옥마을을 찾는 탐방객들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길 것이며 그 결과로 마을의 경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기대 효과는 존재를 하지만, 그쵸? 반대로 반복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쵸? 자, 4번. 땡땡 한옥마을은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자, 일단 기대 효과는 존재를 하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다? 공동체의 입장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그냥 마을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더욱더 결정적으로 여기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도 역시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을 봅시다. 땡땡 한옥 마을은 한 번 다녀가면 되는 마을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기대 효과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방문하면 당연히 수익이 창출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나머지 지문들에서는 반복되는 표현이 사용된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상 5번밖에 없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 니은을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기역과 니은은 바로 뭐다? 독자 분석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요 기역, 니은은 자, 바로 독자 분석을 한 내용이었고 기역의 내용이 바로 뭐다?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사용에 굉장히 이제 익숙하다. 니은은 반면에 멀티탭의 이제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를 독자 분석한 내용이죠. 자, 이걸 위해서 바탕으로 글쓰기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자, 1번. 기억을 고려하여 일상에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종류를 나열한다. 그쵸? 일상에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종류. 아까 그래서 태블릿 PC나 휴대폰, 그렇죠? 이어폰 등등 노트북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이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부모님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걸 예를 들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 알맞은 예를 사용했다는 거죠. 2번. 기획을 고려하여 멀티탭이 여러 전기용품에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자, 이게 틀렸네요. 바로 뭐다? 멀티탭이 여러 전기용품에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획을 고려해서 바로 뭐다? 멀티탭의 장점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쵸, 장점이 바로 뭐다? 멀리에서도 전기를 끌어다가 여러 가지 그쵸, 그 전기용품을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멀티탭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장점을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쵸? 자, 계속 봅시다. 3번. 니은을 고려해서 멀티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서 멀티탭의 잘못된 사용법이 화재를 유발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쵸? 사례가 있었죠. 바로 공동주택 화재 사건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자, 4번. 니은을 고려해서 멀티탭에 전기용품을 연결할 때 전격 용량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렇죠? 전격 용량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지 않으면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격 용량의 개념과 전격 용량을 구하는 법까지도 설명을 해놨었죠. 그렇죠? 자, 5번. 니은을 고려하여 멀티탭 사용에 관한 통념을 제시하는. 그렇죠? 멀티탭 사용에 관한 통념이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바로 뭐다?
멀티탭은 사용기한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이를 반박한다. 그렇죠? 이 내용도 역시 있었습니다. 아까 필기했었던 내용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5번도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는 자,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이런 문제는 본문하고 바로바로 비교하면서 푸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훨씬 잘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5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학생이 A를 고쳐 쓴 것이다. 학생이 A를 고쳐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거죠. 즉, 실제로 우리가 학생이 실전에서는 여러 가지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쌤이 국어를 잘하는 한 좋은 방법,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는 방법이 있죠. 그건 바로 뭐다? 국어는 문제를 단순화할수록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묻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바로 두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표현의 차이점만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폭염과 한파로 전기 사용이 많아지고 전기용품들도 다양해지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전기용품을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멀티탭의 올바른 사용법을 잘 알고 유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상 위의 내용과 A의 내용과 어떻게 두 내용이 지금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원래 본문에서는 화재의 위험은 언제 어디에든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바꾼 거에서는 어떻게? 화재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발생하며 지금처럼 경각심 없이 멀티탭을 사용하다 보면 사고는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독자들의 그렇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화재가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종의 공포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경각심을 높여주는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포소구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포심을 유발하면은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서운 것만 보면은 쫄 해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활용하는 게 공포소고 여기서도 바로 이 사고는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과연 우리 주변의 멀티탭들은 안전한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보면 어떨까? 자, 여기서는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묻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이 질문의 의도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멀티탭을 점검을 그렇죠? 일종의 종용하는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지금 바로 뭡니까? 질문의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선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상황과 독자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앞 문단에서 제시한
행동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어.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자와의 관련성 바로 뭐다? 화제는 결국 바로 뭐다?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다? 행동을 권유하는 내용, 질문의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권유하는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독자가 문제사항에 관해 편견을 갖고 있다는 점, 그렇죠? 편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했어요. 이거는 굳이 따진다면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실천하라는 의미니까. 자, 3번. 문제 상황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해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바로 뭐다? 불안감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자, 앞 문단에서 언급한 내용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내용을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더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4번.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온 과정? 그렇죠. 인식이 변화해온 과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독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사실 세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화제가 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세모라고 칩시다. 자, 5번. 글의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 배경을 강조한다? 배경은 주로 처음 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야겠다. 여기서도 전망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일종의 가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자, 요게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료, 이런 자료는 늘 강조하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분석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는 학생이 초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가 자료는 통계 자료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통계 자료를 봅시다. 최근 4년간 전국 화재 발생 건수 단위는 건으로 등장을 했죠. 자, 여기서 보면 전기 화재는 2021년에 9,472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멀티탭 화재는 바로 뭐다? 2,119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2022년에는 전기 화재가 10,000건 정도였는데 멀티탭 화재는 2,200건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전기 화재가 1,360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멀티탭 화재가 2,388건,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전기 화재가 1,568건이었는데 멀티탭 화재가 2,400건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 두 가지 사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바로 뭐다? 전기 화재뿐만 아니라, 그렇죠? 멀티탭 화재도, 그렇죠? 화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요걸 우리가 첫 번째 내용으로 뽑아낼 수가 있죠. 요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나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실력을 위해서는. 자, 멀티탭 화재와 전기 화재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두 개가 다른 화재일까요? 아니죠. 멀티탭 화재도 전기 화재의 일종인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두 번째, 전체 전기 화재 중, 그렇죠? 화재 중 멀티탭 화재의 비율이 어떻다? 화재의 저 비율이 20% 이상이다. 거의 25%에 육박한다. 전기화재의 전체적 전기화재의 4분의 1이 뭐다?
멀티탭 화재다. 이런 내용도 머릿속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연습이 안 되면 조금 힘든 내용이긴 해요. 그래도 자꾸 연습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뽑아낼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자, 과라 원인별 재산 피해액이 나오는데 단위는 100만 원이네요. 자, 2022년도에는 전기화재의 재산 피해액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부주의가 2022년도에는 조금 더 높았고 그 외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에는 뭐다?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확 늘어납니다. 반면에 부주의로 인한 그 피해액은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은 여전히 굉장히 미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024년도에는 더 증가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부주의는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계적 요인도 조금 올랐고 여전히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미비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두 번째 자료에서 뭘 볼 수가 있다? 바로 전기 화재로 인한 저 첫 번째 역시 재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다? 다른 화재에 비해 전기 화재의 재산 피해가 어떻다?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굉장히 더 유의해야 되는 화재가 바로 전기 화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1번 자료가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 전기 화재 중에서 20% 이상, 25%에 해당하는 게 멀티탭 화재이다. 이렇게 강조가 되면은 멀티탭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자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나 자료. 자,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자, 멀티탭의 그 여러 전기용품을 연결하여 화재 위험을 실험한 결과 고용량의 전기용품을 연결하는 경우 과전류가 흘러 멀티탭이 과열되면서 85분이 경과되었을 때 불이 났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사실상 무엇을 뒷받침한다? 바로 멀티탭의 전격 용량을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또한 접속 부위에 먼지와 이물질이 침투하여 전기가 흐르게 된 경우는 2분 30초 만에 불이 붙었으며 무거운 물체 등에 멀티탭이 눌리거나 손상되어 합선이 일어난 경우는 1분 만에 불이 났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요거는 바로 두 번째, 그렇죠? 멀티탭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사용기한을 지켜야 된다는 두 번째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근거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올바른 사용법 각각의 근거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전기안전 전문가의 인터뷰를 봅시다. 멀티탭의 외부는 주로 열에 약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며 내부에는 수많은 단자가 있습니다. 멀티탭 내부의 단자는 사용할 때마다 수명이 닳아 접점이 헐거워지고 부서지는 등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외관상 큰 하자가 없더라도 사용기한을 지켜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두 번째 사용법, 바로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사용 방법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 자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사용기간 내의 제품이더라도 사용할 때 외부가 녹아있거나 타는 냄새,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바로 두 번째 사용 방법에 대한 근거로 너무나 확실하게 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을 봅시다. 자, 가-1을 활용하여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현황을 1문단에 추가한다. 그쵸? 첫 번째,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2번. 나를 활용하여 멀티탭에 전격 용량 이상의 전기용품을 연결하면 위험한 이유를 이 문단에 추가한다. 그렇죠? 나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사실 나의 연구 자료에서는 두 사용법에 대한 모두의 근거가 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격 용량 이상의 전기용품을 연결하면 위험하다에 대한 근거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3번. 다를 활용하여 멀티탭 내부의 단자와 관련 지역, 권장 사용 기한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렇죠? 역시 요것도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4번. 가-2와 나를 활용하여 멀티탭이 원인이 되는 화재의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현황을 1문단에 추가한다. 자, 이게 이제 함정인 겁니다. 그렇죠? 일단 정답은 4번이죠. 그렇죠? 자, 이거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멀티탭이 원인이 되는 화재 피해 규모가 아니라 바로 뭐다? 전기 화재의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현황을 포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알맞게, 이 선지가 알맞게 되려면 어떻게? 가의 2와 나뿐만 아니라 가의 1의 내용도 같이 포함한다면은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는 있어요. 알겠죠? 왜? 전기 화재 중에 멀티탭 화재의 비율이 거의 2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멀티탭 화재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점차 지금 매년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 화재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멀티탭 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도 커진다는 내용을 넣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포함된다? 여기에 플러스 가-1도 들어가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5번. 나와 나를 활용하여 권장 사용 기간 내에도 멀티탭을 잘 점검해야 하는 이유. 그렇죠? 점검하고 이물질을 청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전문가의 인터뷰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3문단에 추가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실제로 어느 부분을 틀리게 낸다? 이 부분을 틀리게 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지 올바른가도 같이 분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쉬었다가 4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화장실도 갔다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